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4월 7일 오후입니다. 예, 점심때 밖에 나가봤더니 여기저기 이제 벚꽃이 피었더라고요. 부산은 지난주에 많이 피었던 것 같은데 서울은 이제 막 그 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꽃도 피고 날씨도 따뜻하고 봄이 왔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아침엔 좀 쌀쌀해서요. 이제 사무실에 출근해가지고는 약간 히터를 틀었는데 지금은 히터 끄고 이렇게 반팔을 입고 있습니다. 보통 출근할 때는 이렇게 가디건을 하나 위에 입고 오는데 입고 있다 보니까 더워가지고 벗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금요일 날 그 포커스 착용법하고 그 작동 원리 그런 것 좀 설명을 드리고 그날부터 해서 지난 주말에 하루에 두 번씩 열심히 이제 썼거든요. 그래서 그랬더니 조금 잠이 그 잘 오는 것 같더라고요. 워낙 뭐 잠은 잘 잤는데 뭔가 좀 일어나서 개운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하루에 한 못해도 그래도 서너 시간 정도는 의학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보통 3시간 정도 논문을 읽으면 읽을 수 있는 논문의 양이 딱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이걸 쓰고 나서 그런지 조금 능률이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집중력도 좀 높여준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써가지고 조금 더 이제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 한번 쓰는 거 다시 보여드릴 텐데 물티슈로 한번 닦아야죠. 네. 이게 이제 피부를 통해서 전기가 들어가는 거라서요. 이제 기름 같은 게 있으면 저항이 이제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항이 있으면 거기서 열이 나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피부가 따갑거나 이제 화상 같은 거 입을 수 있어서 제 몸은 소중하니까 최대한 깨끗하게 닦고요. 이렇게 몇 번 써보니까 이제 쓰는 법을 알겠더라고요. 상당히 머리에 이제 밀착이 되는 곳이 있어서 잘 밀착을 하고 이렇게 밴드를 조여주면 되고요. 이제 벗을 때 이 앞에부터 이렇게 띄다 보면 여기에 이제 전극이 딱 붙어 있으니까 벗을 때는 뒤에부터 이렇게 들어서 벗으면 훨씬 쉽게 벗어집니다. 저만의 노하우니까 한번 쓰시는 분들은 참조하시고요. 위에 한번 누르면 삑 소리가 나고요. 이제 두 번 누르면 이제 켜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 전극에 붙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 버리시면 그 보관할 때 힘드니까요. 한번 쓰고 나서 잘 놔뒀다가 이 전극은 한 10번 정도까지는 그 다시 쓸 수 있다 그랬는데 제가 한 6번 정도 쓰니까 뭔가 좀 그 효과가 없어 보여가지고 전극은 이제 많이 공급해 준다 그래서 안심하고 6번 하고 이제 새 걸로 했는데 확실히 새 거가 조금 더 전류가 세게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방에다가 넣어서 집에 갈 때도 이제 갖고 가서 이제 회사에서 한 번 하고 집에 가서 한 번 하고 저는 이제 하루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제가 베트남 가서 그 발표하기 전에 이제 공부한 내용들 이런 걸 오늘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제가 그 논문을 쭉 찾았었거든요. 그때 그 TDCS 이거 왓슨의 컴퍼니 그 폴더인데 그래갖고 논문을 쭉 찾아서 이제 순서대로 번호를 붙였는데요. 이게 이제 TDCS가 사용되는 그런 병들의 이름을 쭉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에필lep시라는 거는 우리 예전엔 간질발작이라고 했던 거 그거고요. 코그니션인 올드에이지는 노인에서 어떤 인지기능, ADHD가 꽤 있죠. 이거는 이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이제 땡깡 쓰는 그런 애들 그거고요. 임펄시비티라는 거는 충동 조절을 잘 못하는 거. 이건 이제 정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모터인 파킨슨은 파킨슨 병에서 이렇게 운동 기능을 어떻게 좋게 해주느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DOA에서 페인이란 거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의 그 통증. 그래서 원래 전자약들이 허리 아프거나 무릎 아프거나 그런 통증 같은 것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머리에 쓰는 형태는 아니겠죠. 그건 이제 무릎 쪽에 되는 걸 텐데 그런 쪽도 돼 있고 이제 스트로크에서의 모터 펑션은 스트로크라는 게 우리말로 하면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에 걸렸을 때 그 운동 기능 회복, 만성 통증, 그다음에 이제 하지 로어림은 하지고요. 하지의 운동 기능 뭐 쭉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간질이고 파킨슨이고 포스트 스트로크 디프레션이란 거는 그 뇌졸중 후 포스트라는 거는 뒤라는 거거든요.
풀이는 앞이고, 그래서 뇌졸중 후에 나타나는 그런 우울증. 그다음에 ADHD인데 어덜트니까 성인에도 이제 이 주의력 결핍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ADD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제 하이퍼 액티비티, 과잉 행동은 잘 안 나타나고 보통 주의력만 떨어지기 때문에 예, 어른의 이제 ADHD, 포스트로 인솜니아라는 거는 뇌졸중 후에 이제 인솜니아는 잠을 잘 못 자는 겁니다. 그래서 뇌졸중 후에 불면증, 간질 있고, 그다음에 뇌졸중 후에 상지를 잘 못 쓰는 경우, 파킨슨 환자에서의 이제 인지 기능과 운동 기능, 그다음에 이것도 뇌졸중 후에 상지, 뇌졸중에서의 그 인지 기능, 그다음에 이 디스파지아라는 거는 음식을 잘 삼키지 못하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뇌졸중 후에 음식을 잘 못 삼키는 우리 연하곤란이라고 하죠. 이게 담배 중독이죠. 니코틴 어딕션. 그다음에 이거는 기억력, 그다음에 근육의 힘, 메이저 디프레션이라는 게 이제 우울증이죠. 그다음에 역시 뇌졸중의 운동. 그래서 이런 재활 쪽으로 최근에 논문이 많고요. 이게 1번부터가 이제 최신 순서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거는 관절염에서의 통증, 기억력. 그다음에 이거는 드럭 어뷰즈라는 게 약물 중독이거든요. 약물 중독에서의 어떤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예, 티나이투스라는 게 이명입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이제 이명 생겼다가 이제 청력 손실되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신데 그쪽에서 이제 효과를 리뷰한 거고요. OCD라는 게 이게 옵세시브 컴펄시브 디스오더라 그래가지고 정신과 중에 어떤 강박증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강박증 환자의 불안, 강박증, 그러니까 운동 능력, 이제 운동 선수들, 그러니까 뭐 골프 선수나 야구 선수들이 이걸 쓰고 나서 운동을 얼마나 잘하게 됐는지, 뭐 이런 아마추어 뭐 운동 선수나 뭐 프로 운동 선수 그런 걸 대상으로 한 논문이고요. 그다음에 디프레션과 앵자이어티, 그러니까 우울증하고 불안증, 오티즘이라는 게 그 자폐증이죠. 그다음에 이것도 피지컬 퍼포먼스도 마찬가지로 운동 능력이고요. 스트로크는 뇌졸중, 알츠하이머는 알츠하이머 치매, 커그니션은 인지 기능이죠. 그다음에 이제 공포 장애, 피어, 또는 뭐 우리 포비아라고 하는 것들이요. 예, 공황 장애, 파킨슨. 이제 전체적인 리뷰가 하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우울증에서의 인지 기능, 그다음에 소아들의 그 정신 질환, 의식 레벨이고요. 이거는 스트로크 이후에 디프레션, 제너럴 리뷰가 또 하나 있고, 스키조프레니아는 그 정신분열증이고요. 우리 조현병이라고 하는 거, 기억력, 그 다음에 이건 티나이투스, 디프레션, 앵자이어티니까 우리 이명하고 우울증하고 불안 이런 걸 종합적으로 했던 그런 논문이라서 이 중에 이제 44번 전체 리뷰 같은 거 보시면요, 자마라는 곳에서 나온 뭐 미국 의학회지죠. 2024년에 나왔고 제목을 보시면 이건 디스커션이네요. 제가 아까 보느라고 내려놔서 트랜스크레니얼 마그네틱 스티뮬레이션, 이거 TMS죠. 그러니까 자석으로 이렇게 뇌를 이렇게 자극하는 거고, 트랜스크레니얼 다이렉트 커런트 스티뮬레이션 TDCS, 이거의 멘탈 디스오더, 정신과적인 질환에서 이거 역할을 시스테마틱하게 리뷰했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분석했다는 거고요. 도즈 리스폰스 메타 어널리시스라는 거는 어떤 용량을 늘렸을 때 효과가 용량을 늘리면 점점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용량을 늘리면 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평평해지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적정 용량까지는 올라갔다가 더 과하면 이렇게 떨어지는 벨 모양이라는 거죠. 뭐 그런 리스폰스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맞춰서 분석했다는 거고요. 요즘엔 이렇게 새 논문이 나오면 예전에 이렇게 초록 읽고 끝냈었는데요. 요즘에는 어떻게 읽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주로 챗 GPT에다가 논문을 한번 넣어서 요약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44번 전체 리뷰 이렇게 하고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줘 그랬더니 전체 자료를 기반으로 경두계 직류 자극의 효과를 요약해주겠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정신과 질환의 첫 번째 우울증, 효과는 우울 증상을 개선해주고 주로 사용하는 부위는 좌측, 배외측, 전전두엽. 제가 이 전극 붙이고 있는 여기입니다. 이쪽으로 그 전류가 나오는 양극이 들어있는 거고요. 효과는 벨형. 적정까지는 우울증이 많이 개선되는데 너무 과하게 많이 하면 다시 더 우울해질 수도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불면증을 동반하는 우울증, 슬립이라는 논문에 있었고,
여기서도 뭐 수면의 질과 우울증 증상이 개선된다. 역시 좌우에 DLPFC, 이게 도조라테랄 프리프론탈 코텍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배, 도조가 이제 배라는데 이 배가 등배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 쪽에 있는 배, 외측은 바깥쪽, 그쪽에 이제 전두엽, 예, 그런 것이고요. 여기서는 최종 용량이 2mAh로 30분, 20회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30분 되거든요. 20회니까 20일 동안 연속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ASD 자폐인데 예전에는 이제 자폐를 자폐증 오티즘이라 그랬는데 이게 그레이드 1부터 4까지 상당히 범위가 넓어서 이제 범위를 스펙트럼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오티즘 스펙트럼 디소더라 그럽니다.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대사회성 건강 행동이 개선이 된다. 이것도 역시 왼쪽 DLPFC에다가 A노달, 그러니까 이렇게 양극으로 그 뭐죠? 자극하는 거죠. 그다음에 ADHD, 인지기능하고 충동이 개선된다. 역시 여기다가 자극을 하면 되고, 이제 여기서는 아동은 약간 강도에 민감하다. 그러니까 애들은 피부도 얇고 뼈도 좀 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mA 이하로 해주는 게 안전하다는 거고요. 성인은 1.5 이상으로 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고, 불안장애, PTSD, OCD 이런 것들도 증상 완화해준다. 약물 중독에 대해서는 갈망을 감소시켜준다. 뭐 이게 이제 전체 논문의 그 요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파워포인트를 하나 만들었으니까요.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 TDCS를 이용한 글로벌 임상 시험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울증입니다. 네, 이 논문은 이제 메타 분석이거든요. 이제 메타 분석이란 말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고 할 텐데요. 보통 이제 의학적인 그런 어떤 근거, 우리 에비던스라 그러는데 근거 수준이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믿을만 하다는 게 의학에서는 이제 생체 실험을 못 하니까요. 임상 시험이란 걸 하게 되거든요. 임상 시험을 할 때 무작위 대조군이 있는 임상 시험, 이걸 이제 그 페이즈 3 임상 시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상당히 그 근거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작위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환자가 왔을 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이거 씌워주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삑삑 소리만 나고 이렇게 아무 전기가 안 들어가는 이런 걸 이제 씌워준다. 이랬을 때 이거를 환자가 오면 이렇게 난수표를 뽑아서 이쪽 저쪽 이렇게 보내는, 그게 무작위입니다. 랜덤마이즈 됐다 그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연구자가 보니까 저 사람은 이거 쓰면 잘 들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만 한쪽으로 몰아줄 수가 있겠죠. 치료군으로. 그다음에 이제 잘 안 될 것 같은 사람은 대조군으로.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연구자의 의도대로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무작위로 첫 번째 온 사람은 이쪽, 뭐 두 번째 온 사람은 저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작위가 일단 중요하고요. 대조 임상 시험이란 거는 이거를 이렇게 처치하는 사람을 처치군이라 그러고요. 치료군이라고도 하고, 가짜를 쓰고 있는 사람이 대조군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하는 거, 이거를 이제 무작위 대조 임상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의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만 나와도 그게 이제 대충 레벨 1 에비던스 뭐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믿을만하다. 그래서 바로 임상에 사용하기도 하고 또 허가도 나고 그러는데요. 그거를 이제 27건이나 되는 그런 무작위 대조 임상 시험을 다 합쳐가지고 그 합친 거를 가지고 결과를 내는 거를 우리가 메타 분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임상 시험 하나 한 거보다는 여러 개를 모아놨으니까 환자 수도 좀 늘고 조금 더 이제 믿을만 한데요. 사실은 이제 시험마다가 다 조금씩 디자인이 다르고 참가자도 다르기 때문에 이걸 다 섞어놓고 이제 결과를 냈을 때 별로 의미가 없다. 뭐 이렇다고 해서 딱 의미가 없냐? 그거는 이제 또 읽는 사람이 잘 찾아서 읽어야겠죠. 근데 이걸 다 모았는데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그러면 상당히 믿을만하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7건을 다 모아보니까 모두 1204명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시험군이 653명, 가짜 TDCS, 보통 쉐미라 그러는데요. 이게 아무것도 안 쓰고 있으면 그 환자가 난 치료를 안 받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치료는 받는 것 같이 해주는 거죠. 예.
그래야지 플라세보 효과 뭐 이런 걸 없앨 수 있으니까. 그래서 치료는 받는데 사실은 전기가 안 들어가는 뭐 그런 걸로 치료해 주는 걸 이제 551명. 이게 이제 보통 1대1로 하게 되는데 이게 다 섞다 보니까 아마 가짜가 좀 없는 실험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해보니까 진짜를 했을 때 우울증 증상이 감소됐다. 그래서 SMD가 0.46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한 0.5에서 0.8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좀 그 효과가 꽤 있다고 볼 수 있고 0.8 이상이면 굉장히 있다. 이제 0.5 언저리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반응률이 오즈 레이쇼가 2.4라는 거는 치료 반응을 보인 사람이 그 이쪽 가짜에 비해서 그 2.4배가 많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울 증상을 개선하는데 보통은 그 약을 쓰잖아요. 네, 그 약이랑 같이 병용해도 되고요. 또 약을 끊고 또 대체할 수도 있는 그런 치료법으로 유용할 것 같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네, 다음은 이제 ADHD입니다. ADHD는 그러니까 그 주의력이 결핍하면서 과잉 행동을 하는 그런 질병이죠. 그래서 주로 어린이들이 이제 많이 걸리는 병들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무작위 임상시험을 14개를 합쳐놓은 메타어널리시스입니다. 그래서 모두 278명이 여기에 연구에 참여했고요. 해보니까 이제 어린이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부작용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을 보니까 747회를 했는데 특별한 부작용은 없었다고 이렇게 돼 있고요. 주로 하는 게 좌측, 우측, 배측 전 전두 피질. 지금 제가 이렇게 붙이고 있는 여기입니다. 여기를 주로 표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인지 기능하고 행동 증상이 모두 좋아졌는데 인지 기능은 반응 억제, 작업 기억, 주의력 개선 이런 것들이 다 됐다는 거고요. 충동성이나 부주의도 좀 개선이 됐다. 어른에서는 1.5mA 이상이 필요하고 어린이는 1mA 정도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게 ADHD에서의 결과고요. 이제 강박,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다음에 불안 장애에 대한 이것도 메타 어널리시스인데 모두 15건의 임상 시험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장애 특이적인 불안 증상이란 건 뭐냐면은 강박인 환자들은 강박의 그 특별한 그런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가스불이나 뭐 이런 걸 안 끄고 오지 않았나? 뭐 이런 거요. 또는 뭐 내가 손을 안 씻으면 어떤 그 세균에 그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그 질병의 특이한 그런 불안 증상이고요. 일반 불안 증상이란 거는 그런 거 아니라 그냥 특별히 걱정할 일이 없는데 괜히 마음이 불안한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두 가지를 다 개선해 줬다는 거고요. 이제 SMD가 마이너스 값이라는 거는 그런 불안한 게 이제 떨어졌다는 거고, 이건 0.5에서 0.8 사이잖아요. 그래서 제법 많이 불안 증상을 줄여준다는 거고, 치료를 해보니까 치료를 끊고 한 달까지도 치료 효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우울 증상도 즉각적이고 또 지속적으로 불안 장애뿐 아니라 우울한 것도 많이 좋아졌더라. 이제 그런 게 이 메타 어널리시스의 결론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이고요. 시스테마틱 리뷰와 메타 어널리시스 했다는 거고 모두 16개의 연구를 이제 합쳐놨고요. 여기는 어린이하고 성인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폐는 어릴 때부터 발견이 되지만 그 친구들이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또 좋아지는 게 아니라서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보통 좌측, 배측 전 전두엽에다 양극으로 자극하는 게 이제 가장 흔한 거고요. 이 세 가지 척도가 있는데 사회성, 건강, 행동 문제가 이제 개선이 되더라. 그러니까 ASD 환자분들 그때 한번 모여서 그러니까 자폐 환자하고 이제 보호자들 모여 있을 때 강의를 한번 했었는데요. 상당히 이제 해볼 만한 그런 치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16개 연구가 다 조금 이질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자극 프로토콜을 표준화하고 또 효능 평가하는데도 어떤 척도가 좀 일치되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연구자들의 결론이고요. 다음은 그 올더 어덜치라고 하면 이제 예전엔 65세 이상이었는데요. 요새는 아무튼 어르신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인지장애가 없는 그런 어르신들인데 이걸 쓰고 나면 좀 더 머리가 좋아지지 않나, 그러니까 인지 기능이 좋아지지 않나, 이거하고 약간의 그 인지 기능에 장애가 있는 분들을 이제 합쳐가지고 예. 여기 보시면 TDCS를 했을 때 어르신인데 with and without mild cognitive impairment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MCI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경도 인지 장애라고
치매 이제 초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포함해서 이거를 썼을 때 효과를 이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써보니까 아무튼 이제 3일째 금토일 월 4일째인데요. 확실히 뭔가 좀 진한 커피 한 잔 마신 것 같은 그런 정신이 번쩍 든다 그럴까요? 그래서 뭔가 머리도 맑아지고 아무튼 책이 좀 잘 읽어지고 저는 이제 매일같이 이제 그 이메일을 쓰잖아요. 근데 글도 좀 슬슬 잘 써지는 것 같고 제가 워낙 좀 플라세보에 좀 약하긴 한데 확실히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네 나이 들어서 점점 머리가 이게 나빠지는 것 같아서 고민이었는데 이거 이제 평생 쓰면 지금 상태는 유지하지 않을까 뭐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해본 거죠. 그래서 모두 10건의 그 RCT 무작위 대조 임상 시험을 대상으로 하니까 1761명의 어르신들이 참여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들의 인지 기능, 우리가 인지 기능이라 그러면 보통 공부하는 거, 학습, 기억해내는 거, 실행, 어떤 일을 이렇게 직접 실행하는 거, 이걸 합쳐서 이제 인지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딱 쓰고 나니까 즉각적인 인지 기능 쓰고 이제 바로 벗은 다음에 그리고 해보니까 상당히 개선이 됐다 그럽니다. 근데 SMD가 0.16이기 때문에 p-value 0.02로 통계적으로 의미는 있지만 뭐 아주 엄청 좋아진 건 아니고 뭐 기분 탓일 수는 있겠지만 좀 좋아지는 것 같다 뭐 이런 거고 대신에 오래 가진 않는다 이제 그래서 이제 한번 하고 이제 바로 좀 반짝하는 효과는 있는데 이제 길게 가진 않으니까요 꾸준히 쓰시면은 이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어저께 부모님들이랑 같이 식사를 했는데 제가 일단 먼저 써보고 괜찮으면 부모님들한테도 이제 효도 선물로 하나 해드릴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어차피 한 집에서 사시니까 이제 한 사람이 쓰고 그다음에 또 이어서 쓰시고 이러면 되거든요. 이게 뭐 굳이 한 사람한테 하나씩만 있어야 될 필요는 없고 뭐 병원에 있는 기계는 그거 한 대 가지고 여러 사람 치료하니까요. 집에 한 대 놔두고 이렇게 쭉 쓰다 보면 다 같이 좀 이렇게 그 두뇌의 노화를 막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일단 먼저 써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어딕션. 그러니까 이게 아까 약물 중독 마찬가지로 요즘에 그 스마트폰을 안 보면 막 불안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거를 뭐 집에 놔두고 놨다 그러면 다시 집에 가서 꺼내와야 되고 약간 스마트폰의 노예인데 처음에 이제 편해지려고 썼는데 이게 없으면 안 될 정도로 편해졌다가 나중에는 중독되는 거죠. 이제 이거는 뭐 여러 개의 실험은 아니고요. 한 개의 이제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작위로 이제 대조군과 그다음에 대조군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그다음에 TDCS 이거 하는 게 있고 엑서 게임이란 건 뭐냐면 엑서사이즈하고 게임을 이제 합쳐놓은 겁니다. 뭐 닌텐도 위픽 같은 거나 뭐 그런 것들이죠. 이렇게 36명을 이제 12명씩 나눴다는 거죠. 그래서 주 2회씩 4주간 그러니까 이게 TDCS를 주 2회 동안 4주간 이렇게 해보고 스마트폰 중독하고 뇌파를 이제 찍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중독 척도를 보는 게 SASC라는 그런 테스트가 있나 봐요. 근데 이게 연구자들이 중국 사람이거든요.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베트남도 이번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뭐 스마트폰을 계속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지하철을 타보면 다 그런데 엄청 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중독이죠. 자연스럽게 시간만 나면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뇌파는 주의하고 인지 처리 관련된 P300 뇌파하고 부정적 피드백에 관련된 PRN 뇌파를 봤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모든 그룹 TDCS나 뭐 엑소 게임 그룹 뭐 대조원에서도 이거를 실험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로 이런 그 중독은 이제 많이 감소했다 그럽니다. 와,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중독이 돼 있어도 이게 뭐 아편 중독같이 심한 건 아니니까 너가 지금 연구에 들어왔다 이거 자체로도 좀 덜 보게 된다는 거죠. 아무 이걸 안 해도. 그다음에 모든 그룹에서 그 IGT 점수가 개선돼서 의사 결정 능력이 향상됐다. P300 진폭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게 결국 뇌파에서 주의와 인지 처리 이게 이제 하는 게 이 세 가지 그룹 대조군, TDCS, 엑소 게임에서 다 올라갔고 특히 이제 TDCS 그룹에서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뇌파가 이제 어떤 주의력하고 인지 처리와 관련된 뇌파가 활성화됐다. 확실히 이거 쓰고 나니까 조금 그 주의력이나 집중력이 좀 좋아지는 거는 제가 지금 나흘밖에 안 됐지만 확실히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부정적 피드백에 대한 뇌 반응은 이제 TDCS 그룹하고 대조군에서 감소했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생각은 이제 줄어들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 기계가 이런 중독 중에 제일 우리나라에서 많은 게 니코틴 중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연 클리닉에 지금 좀 들어가서 금연 보조제로 도움이 되는지 이제 한번 본다 그럽니다. 시범 사업에 이제 들어간다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우울증은 아까 했었는데 우울증하고 이제 불면증이 같이 있는 그거를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독 실험이고요. 메타 어널리시스는 아니고 우울증하고 불면증이 같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보통 우울하면은 계속 자는 사람도 있는데 우울한데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게 우울증 환자 중에 많지는 않지만 우울증과 불면증이 같이 있는 환자들을 모아서 진짜하고 가짜 이렇게 47명, 43명, 90명을 대상으로 한 3상 임상 시험이고요. 이때 2mAh로 20회를 이제 했다는 겁니다. 세션당 30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하루에 2번씩 쓰는데 이게 1mA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2번을 쓰고 보통 이제 실험을 하거나 병원용은 2mA를 씁니다. 그래서 2mA는 가정용으로는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이건 1mA 정도로 들어가 있고요. 이제 30분씩 20회, 20일을 하고 세션이 끝나면은 주 4회. 예, 처음에 20번을 연속으로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회 정도 하는 걸로. 아까 그 디프레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벨 모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우울증 환자들 좋아졌다고 계속 이렇게 매일같이 뭐 이렇게 쓴다 그러면 그 후엔 조금 감소할 수도 있는 그런 패턴인가 봐요. 그래서 한 20회까지는 연속으로 쓰고 그 다음에 좀 좋아졌다 그러면은 이제 격일 정도로 그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그랬더니 우울하고 불안 점수가 다 개선이 되고 수면 시간하고 수면의 질도 개선이 됐다 이럽니다. 그래서 저는 뭐 보통 되게 일찍 자기 때문에 어저께도 저녁 8시인가에 이렇게 쓰다가 사실은 제가 9시 정도에 자거든요. 30분 후에 꺼지면 이걸 이제 벗고 자야 되는데 하다가 이렇게 잠이 들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뭐가 눌리는 것 같아서 그때 이제 벗고 잤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보통 8시나 9시쯤에 자면 뭐 한 3시 정도에는 이제 깨거든요. 근데 중간에 뭐 화장실 갔다가 깨기도 하고 한 번 정도 깼던 것 같은데 뭐 이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지난 주말에는 깨지 않고 3시, 4시까지 이제 푹 잤고요. 어, 일어나면 좀 개운하다기보다는 약간 좀 더 졸린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잠이 이렇게 뭐랄까요? 진짜 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이제 점심시간인데 이거 써서 그런지 약간 뭐 나른하다 그럴까? 졸리다 그럴까? 네. 근데 이상하게 또 이제 집중력이나 능력은 또 올라가고 아무튼 그래서 좀 신비한 체험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아직 30분은 안 된 것 같으네요. 녹화 시간을 보니까 이제 곧 30분이 이제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동안의 임상 시험에 대해서 쭉 봤고요. 주로 이제 제가 정신과학회에 가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정신질환에 관련된 것을 위주로 했는데 아까 논문 목록 보여드린 것처럼 운동 기능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4월에 따뜻해지면 좀 라운딩을 이제 나가게 될 것 같은데 요거를 끼고 좀 골프를 그전보다 좀 잘 치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 브로셔 보니까 국가대표 상비군들이 이렇게 쓰면 뭐 퍼팅이라든지 뭐 스코어가 조금씩 좋아진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워낙 골프를 잘 못 쳐서 확실하게 좋아지는 걸 보여드리지 못할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필라테스를 하고 나니까 몸통 회전이 잘 돼서 그런지 그냥 같은 힘으로 쳤는데 거리는 한 10m씩 더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필라테스도 좀 다시 수련을 하고 매일같이 좀 포커스도 써가지고 올해는 조금 공을 잘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쓰고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뭐 부작용은 없는지 또 쓰면서 뭐 불편했던 건 없는지 뭐 이런 거 위주로 그렇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커스 제가 이렇게 계속 쓰고 나오니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아무튼 뭐 본격적으로 아직 파는 물건은 아닌 것 같고요. 네,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톡 보내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